이런 일이라는 게 일본처럼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논란거리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무능함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고 잠자는 시간에 깨우지 마라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줬던 피해를 생각해서 제가 어제 말한 게 정답일 거예요. 지금 적폐청산이네 개혁이네 뭐네 갖고 지진은 사실 신경 못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 정도 매뉴얼은 더 갖춰졌겠었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안전 문제 같은 거는 범국가적으로 지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시 매뉴얼 돼야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것도 어차피 그 재난재해대책도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이명박이 작살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그 발전 진화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곰피디 같은 시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재해는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막아요.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재난 나면 작살나 다 죽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막았다고? 못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묻자고 한 소리잖아. 아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을 욕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기자 생활 하고 있지만 욕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비난을 해야 되는 비판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진에 위험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빡빡 우겨가지고 또 설치하자며. 이게 대통령이 이거 그래서 자기는 이거 내 이쪽에 활성단층이 있고 양산단층이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 전문가들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자 말자 하는데 볼트처럼 덤벼가지고 마피아들이 덤벼가지고 결국은 공론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설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빈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현 정부처럼 즉시 재난발령을 함과 동시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복구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일이. 재난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행자부에서는 포항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그 기준 피해 금액이 있죠, 신비님. 그 피해 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 90억인가가 기준이래요. 피해 금액이. 그래서 지금 그 선포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아침 8시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단 돈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기금 기급.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성북구청에 근무할 때 서울이 저기가 왔었어요. 폭우가.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그때 70mm가 와서 석관동 잠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지급을 하려면 공무원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그걸 하려면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지금 즉시 기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 예, 긴급하게 좋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굉장히 대응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트집을 한번 저도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그 마이크 앞에서 상황본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너무 피곤해 보였고 두 번째로는 정장이나 이런 옷을 갖춰 입은 게 아니라 정말 파카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건 나면은 입는 공무원들 옷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전보 차림으로.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경북 포항의 진앙지에서 아까 흥해 말씀드렸잖아요. 흥해 지진이 좀 진동이 심했다고 그랬는데 덕실마을이라고 있어요. 덕실마을이 이명박 내 이명박의 집이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전혀 없진 않았고요. 살짝 실금 좀 갔대는데요. 벽화에 이명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명박 때문이에요, 이거. 뭐 했던 거 없는 이 논리 비약은 뭐야. 이명박이 아무리 암흑의 마음이었으니 지진을 일어나겠을까.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인간이 가끔가다 하나씩 있어요. 악마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명박이가 기억하는 날. 그러니. 그래서 그 후에 몇 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습 확 해버렸죠. 지키려고.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외부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 참혹함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감력 가지려고 예전에 경험이 비추어서. 근데 이 녹음실이 갑자기 막 흔들리고 드드드드 거리고 위에서 천장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공포 그 자체거든요. 건물이 무너져서 압사할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지하 1층이 정도인데 그 느낌이. 흔들림이 더 크죠. 높여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 자체가 건물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공포심을 갖고 시험을 어떻게 보며.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살던 빌라 안에 아파트가 있는데 굽이 짝짝 가 있어.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수능 시험장에 우리가 그냥 종이 시험만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마차님은 알겠지만 특기평가 이거 있죠. 스피커에 연결된 선이 만약에 단락이 됐다 그러면 그 학생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연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 지진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보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가 이 지진 안전 예산을 95%를 삭감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다 삭감한 거네요. 그렇죠. 다 삭감한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건데 안전에 투입하는 것보다 저도 웃음이 나와. 안전에 투입하는 것보다 지진 난 후 복구하는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주력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견대주 정부 시절에는 지자체 본예산에 이건 정확히 제가 까먹었어요. 3%인지 0.3%인지 기억이 안 나요. 3%씩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았다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재난관리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즉시 예측 가능하게끔 한단 말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태평양 자기들 나라 주변에 다 센서 달아놨어요 이미. 그래서 해일 오면 몇 시간 전에 다 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제가 이제 화가 난 게 다시 얘기가 반복돼서 미안한데 그러면 나라가 정치인이라 국민의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쳐요. 그렇게 칩시다. 안전에 대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만약에 200년 후에 닥칠지 모를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그게 받아들이자고. 그럼 정치 분위기가 그렇다고 치면 국민 정서들도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빠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혹시 전문가들이 7.0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핵시설이나 위험시설물이나 신도시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게 최선의 대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 정부들이 거기 위험하니까 짓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류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그래서 공론화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현 정부에 제가 아까 김동철 의원이 욕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분노한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위험소지를 못 들어가게 김동철 당신이 앞장섰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막을 수 없는 전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도 막을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일어났으면 추링이 있고 달려가서 복구에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기자회견실에 넥타이 차고 앉아서 왜 명정님한테 화를 그걸 내세요? 왜 비난하냐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 그래, 발전이 맞아, 없다고. 맞아. 이게 구태 정치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3일 정도는 좆뱅이 까서 복구 작업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까세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뭐가 잘못됐으면 그때 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잘못되거나 뭐 방향성이 틀렸다면 모를까. 그렇죠.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이 새끼들은 전쟁 나도 물고 뜯을 놈들이야. 그럴 놈들이야. 예,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세월호 터질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안 잡았어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추습되고 아이들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진상규명을 촉구한 거지. 발생했을 때 무슨 기자회견 한번 찾아보세요 있었는지. 이건 A도 없는 새끼들이야. 어쨌든 간에 이제 소수라고 할지라도 수능 연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 서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품위가 있잖아요. 믿음을 주잖아. 뭔 사건이 나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럼요. 흥분시키면 안 그리고 되죠. 최대한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난 이런 점이 참 좋아, 이분. 아니, 원래 국가의 복지 재난 나면,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짓고 나면 당장 7개월 전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사람을 중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참 타고난 일복 참.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임플란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근데 궁금하다. 현재 11개입니다. 아니 말고 그게 상할 수 있나? 임플란트가 상하면 그 다음엔 틀리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거네.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임플란트 하지 말라고 미리 다 이렇게 참여정부 때 빠진 거네. 그럴 수도 있다. 아이고 참 불쌍해라.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도 빠진다 그러죠? 요즘. 왜 임플란트 하면 이가 빠지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참아서 그럴 거예요. 네. 이를 악무는 거야. 이를 악물고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우라를 참느라 이게 네, 열이 맞습니다. 위로 예. 치솟아서 그렇지. 빠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특히 인근에 있는 부산대 교수들이 지금 7.0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6.5로 내진 설계한 핵시설은 붕괴된다. 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갖고 각 해당 지역 내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재난관리기금도 부활하고 이거를 이제 다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든요. 그럼 전체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이 이제 예산이 얼마나 수년 동안 모아졌는지 확인이 됐고 이것들이 위험 지역에 투자돼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난재해는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가 최선의 일이고 예측 가능한 절차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엄청나게 발달된 국가들은 지진을 예측 못해요, 아직은. 그렇죠. 가장 난해한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2차 피해가 더 크고 그게 원전까지 가면 재앙에 가까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 가끔씩 하는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 하늘이 덮고 있다는 느낌이 작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핵발전소 짓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왜 그거 있잖아요. 법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은 다시 재수사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근데 지금 포항, 경주 등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지금 큰 규모의 지진이 2번 1년 상관을 두고 났단 말이죠. 이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한 7, 80% 이상 막 압도적이면 저는 중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또 강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자,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포항 지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밖에 없어요. 국가가 할 일이. 재난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행자부에서는 포항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그 기준 피해 금액이 있죠, 신비님. 그 피해 금액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 90억인가가 기준이래요. 피해 금액이. 그래서 지금 그 선포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아침 8시에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단 돈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기금 기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제가 이제 성북구청에 근무할 때 서울이 저기가 왔었어요. 폭우가.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그때 70mm가 와서 석관동 잠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이. 이때만 하더라도 이 지급을 하려면 공무원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조사를 하고 그걸 하려면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 즉시 기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
예, 긴급하게 좋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굉장히 대응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냐?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웬만하면 트집을 한번 저도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그 마이크 앞에서 상황본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너무 피곤해 보였고 두 번째로는 정장이나 이런 옷을 갖춰 입은 게 아니라 정말 파카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건 나면은 입는 공무원들 옷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점퍼 차림으로.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경북 포항의 진앙지에서 아까 흥해 말씀드렸잖아요. 흥해 지진이 좀 진동이 심했다고 그랬는데 덕실마을이라고 있어요. 덕실마을이 이명박네. 이명박의 집이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전혀 없진 않았고요. 살짝 실금 좀 갔다는데요. 벽화에 이명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명박 때문이에요, 이거. 뭐야 뜬금없는 이런 논리 비약은 뭐야. 이명박이 아무리 암흑의 마음이었으니 지진을 일어나겠을까.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인간이 가끔가다 하나씩 있어요. 악마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명박이가 기억하는 날. 그러니. 그래서 그 후에 몇 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습 확 해버렸죠. 지키려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막았다고? 못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 동의를 웃자고 한 못하는 소리잖아. 아니,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을 욕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기자 생활 하고 있지만 욕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비난을 해야 돼. 비판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진에 위험하니까 오리코기 하지 말자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빡빡 우겨가지고 또 설치하자며. 이게 대통령이 이거 그래서 자기는 이거 이쪽에 활성단층이 있고 양산단층이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자 말자 하는데 볼때처럼 덤벼가지고 마피아들이 덤벼가지고 결국은 공론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설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빈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현 정부처럼 즉시 재난발령을 함과 동시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복구. 이런 일이라는 게 일본처럼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논란거리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박근혜 정권 때 무능함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고 잠자는 시간에 깨우지 마라가 이게 말이야 막갈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줬던 피해를 생각해서 제가 어제 말한 게 정답일 거예요. 지금 적폐청산이나 개혁이니 뭐니 해갖고 지진은 사실 신경 못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다 정도 매뉴얼은 더 갖춰졌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안전 문제 같은 거는 범국가적으로 지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시 리뉴얼 돼야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것도 어차피 그 재난재해대책도 노무현 정부 때 수립했던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이명박이 작살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그 발전 진화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곰피디 같은 시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재해는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막아요.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선진국도 재난 나면 작살나 다 죽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